2화. 두근두근 울렁울렁 가슴 뛰지만 무섭고도 두려워서 겁이 나지만 신밧드야 오늘은 어디로 갈까? 우리 모두 듣고 싶다 얘기 보따리 아라비안 나이트.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두 번째 만남이네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갑자기 웬 노래인가 하셨다고요? 설마 모르는 노래라고 하시진 않겠죠? 물론 20, 30대의 독자층이라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와 비슷한 연배시라면 알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만화 영화의 주제곡이죠. 70년대에 방영되었던 신밧드의 모험, 추억 돋지 않나요? 아라비안 나이트 중에서도 그 유쾌하고도 놀라운 뱃사람 신밧드의 모험담은 인기가 높은 이야기인데요. 이 바그다드의 뱃사람 신밧드의 모험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스리랑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리랑카는 인도 동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예요. 크기가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전에는 스리랑카가 그 자연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변국, 특히 아랍 상인들에게 보물섬으로 인식되어 오던 그런 곳이었대요. 또 우리 BTS의 노래 제목하고도 일치하는데, 혹시 세렌디피티라는 BTS 노래 들어보셨나요? 제가 애정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이 원래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과학계의 용어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다가 뜻밖의 우연히 발견된 놀라운 사실, 이런 거를 가리키는 말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인데, 예전에 아랍의 새 왕자들이 마치 찌르찌르 미치르처럼 파랑새를 찾아 그 보물섬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지혜를 찾고, 또 자기들이 결혼할 그곳을 오가는 길에 결혼할 공주도 찾고, 새로운 미지의 땅도 찾아가면서 삶의 길을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의 아랍의 새 왕자라는 옛 동화가 있는데, 그 아랍의 새 왕자가 찾아 떠났던 곳도 스리랑카 섬이에요. 거기가 바로 세렌딥. 그래서 스리랑카의 옛 이름을 아랍 상인들은 세렌딥이라고 불렀고, 그 아랍의 새 왕자들이 우연히 발견했던 보물섬 스리랑카처럼 그 과학계의 용어에도 그 세렌디피티라는 용어가 이제 지금은 널리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스리랑카는 BTS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스리랑카를 제일 잘 알려주는 말은 아마도 실론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 빨간 색깔로 된 캔에 들어있는 실론티라는 캔 음료도 있고, 또 노란색 찻 봉지에서 홍차 있잖아요. 실론티라는 홍차. 이게 원래 영국 브랜드인데, 스리랑카를 지배했던 영국이 그 스리랑카에서 재배한 홍차를 가져다가 영국에서 브랜드화하여 그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홍차 상품이거든요. 여기까지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쵸? 바로 그 실론티의 나라 홍차입니다. 홍차로 잘 알려진 나라가 인도, 스리랑카인데요. 세계 3대 홍차 생산지가 인도의 다질링, 그리고 스리랑카의 우바 지역, 그 다음에 중국의 기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우바 지역에서 아마 전 세계가 1년간 소비하는 홍차의 50%가 생산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스리랑카는 또 홍차로도 매우 잘 알려진 그런 나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고 같이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도 그 나라의 기본적인 정보는 찾아보시고 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스리랑카에 대한 정보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종교는 이제 인도에서 넘어온 불교가 정착하면서 그 불교가 오랫동안 현재까지도 거의 스리랑카의 국교처럼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물론 거의 100%가 불교 신자였겠지만
지금은 한 65% 내외 정도의 불교 신자만 남아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힌두교 신자나 또는 이슬람교 그리고 요즘 적지 않은 카톨릭 신자 크리스찬들도 많이 들어와서 같이 여러 개의 종교가 공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뭐 불교 문화가 찬란히 꽃핀 곳인 만큼 불교 문화가 좀 중심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그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 속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몬순이 와도 1년에 한 번 정도의 몬순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리랑카는 섬이 작다 보니까 북동부에서 내려오는 북동풍의 영향을 받는 몬순과 또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남서풍의 그 영향을 받는 두 번의 몬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이 있다면 스리랑카는 여름, 몬순을 이렇게 겪고요. 요거는 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섬 중에서 이제 북동부에 속한 섬은 이제 북동 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에는 여기가 우기가 되고요. 오히려 남동 쪽은 쨍쨍 더운 여름날인 반면에 또 이제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그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에는 이번에는 또 이쪽 그 동부 해안 쪽이 또 아주 뜨거운 여름날의 날씨를 보이죠. 그래서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여행의 시기를 정하시는 것도 스리랑카를 여행하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리랑카의 언어인데요. 전 스리랑카인은 아니지만 내가 스리랑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스리랑카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황하 문명이라는 거대한 문명권에 속한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말도 또 글자도 이렇게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 몇 개 없죠, 전 세계에.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심지어 스리랑카는 우리나라 남한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은 면적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도 스리랑카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싱할라어라고 하는데요. 싱할라어라는 언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역시 문자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틈틈이 스리랑카의 싱할라어의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연습하고 써보기도 했었는데 좀 많이 어려워요. 우리보다 자음 모음의 개수가 훨씬 많고 자음과 모음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제가 그 올린 쇼츠 중에 제가 이 글씨 쓰는 연습하는 거 있는데 그게 스리랑카의 싱할라어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스리랑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정보를 쌓았잖아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짜잔! 준비하셨나요? 하루밖에 안 지나서 지금 배송 중이라고요? 네, 모두들 한 권씩 구입하시고 저와 함께 책을 통해 스리랑카 여행을 한번 떠날 준비를 하신 걸로 제가 믿고,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아가기 전에 제가 책을 구성한 그 목차를 보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여행을 할 것인지 제가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프롤로그도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제가 쓴 프롤로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평범하고 규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던 나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고 싶고 공기처럼 가볍게 떠들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다.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를 나의 본성을 알아채게 한 스리랑카. 가끔은 스리랑카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도 했을 만큼 스리랑카는 나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렇게 힘을 빼고 내려놓기까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다고. 스리랑카가 아니었다면 그런 용기를 품어볼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학원 선생님을 그만두게 되었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너무 예쁘죠? 짜란. 저는 제가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목차 부분을 노란색으로 만들어줄 줄은 몰랐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목차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총 5개의 부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스리랑카의 북부 지역, 그리고 두 번째가 동부 내륙 지역이고요. 세 번째가 중서부, 그리고 중남부 고산지대, 그리고 다섯 번째를 남부 해안과 콜롬보, 여기는 수도는 아닌데 이제 경제나 상업 이런 거의 중심 도시예요. 사람들이 보통 수도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그 콜롬보까지를 마지막 장에 넣어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행을 스리랑카를 한 거의 12번에서 13번을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별로 그 공간의 이동을 따라서 여행을 한 건 아니고요. 뭐 사실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동쪽 갔다 남쪽 갔다가 이렇게 골고루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책으로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지역별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되게 우연하게도 지역별로 부를 구성을 했지만 사실은 주제별로도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스리랑카도 내전을 겪은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리랑카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가 겪었던 내전과 그 다음에 고대 역사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부로 내려오면요. 스리랑카의 중세 도시와 그리고 불교 문화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3부로 내려오면은 캔디라고 스리랑카의 근대 도시의 수도예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근대 시기에 해당되는 수도 캔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사는 저의 친구들, 스리랑카 사람들의 이야기와 스리랑카 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4번의 그 4부의 중남부 고산지대는 중남부 고산지대는 좀 특이한 곳인데 스리랑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리랑카 그 중남부 고산지대에 한라산보다 해발이 더 높은 산이 5군데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되게 독특한 자연 풍광이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에 그 개마고원과 같은 고원지대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높은 산들도 산악지대가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홍차, 녹차 이런 것들이 주로 재배되는 곳이 이 고산지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4부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차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부는요. 힘들게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해안가를 돌면서 힐링하는 느낌? 이제 힐링 타임이에요. 그래서 고래 투어도 있고요. 또 바다 거북이와 헤엄치다가 만나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5부는 특별히 저도 국문학과를 나오고 뭐 문학도다 보니까 그 스리랑카에서 제일 유명한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스리랑카 국가를 작곡한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죠?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일하시던 그 스리랑카의 그 한국에 거주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두루두루 많이 담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 책에 이 다양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제가 거의 2년을 꼬박 공부를 했어요. 아마 그런 그 학위가 있다면 저 스리랑카 석사 학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스리랑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여행 가시기 전에는요, 꼭 저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책을 사고 싶어지셨죠? 혹시 아직까지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책을 그 교보나 알라딘에 주문하셔서 저와 함께 같이 책을 한번 읽어봐요. 다음 시간에 이 1챕터, 챕터 1 얼마 안 되니까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만나르 챕터 읽어오시면요. 저와 함께 만나르와 바오밥 나무 이야기로 한번 스리랑카 첫 여행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읽어오시면 더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어요. 안녕.